어? 혹시 요리사신가요? 네. 그럼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싫어요. 야! 왜? 자, 여러분, 오늘은 길 가다가 갑자기 만난 셰프님께서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퍼스에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 요리사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좀 질문과 답변식으로 인터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 중반에 셰프로 영주권을 도전하고 있는 춘식입니다. 본명이 춘식인가요? 춘식이로 하라면서요. 아씨, 왜? 씨. 그 인터뷰 흔쾌히 응해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응해주신 거예요? 네가 하라면서요. 어? 내가 언제 한다고 했는데. 어? 그냥 제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호주에는 언제 처음 오셨어요? 2019년도에 시드니로 먼저 들어와서 퍼스로 왔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5년 넘게 퍼스에만 있는 상태네요. 왜 퍼스로 오게 되신 거죠? 퍼스여야 된다라는 건 없었어요. 호주를 왜 선택했냐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해외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여행도 30살 넘어서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찾아봤던 게 워홀이었고, 워홀 여러 나라 중에 그나마 신청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호주여서 호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퍼스라는 곳은 처음에 시드니로 갔었는데, 시드니에서 느낀 건 제가 한인타운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호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한인들도 많고 한글 간판들도 많고 해서 내가 이러려고 호주 왔나 싶어서, 물론 처음부터 자료조사를 하는 중에 퍼스라는 동네를 알았고 퍼스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한인타운에 잠깐 있으면서 더 확실히 퍼스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영주권을 왜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워홀 올 때 영주권을 생각하고 오지 않잖아요. 세컨이나 서드까지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 때문에 딱 세컨까지만 됐었고, 영주권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거는 코비드 때문이었죠. 코비드 때문에 여기가 락다운, 셧다운 되면서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드니 동부로 해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가 동부에서 또 제 2차로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캔슬이 되면서 이건 그냥 남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주권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됐죠. 물론 주변에서 전부터 애들이 영주권 해 한국 가서 뭐해 라고 해서 생각은 잠깐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 하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려고 티켓팅까지 했다가 이제 캔슬이 되면서 이제 나무라는 거구나 해서 남게 된 케이스죠. 왜 요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답변이 좀 진부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안정적이고 제일 빠르다. 다들 알다시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셰프는 안정적이고 쉽다. 근데 사실 셰프를 할까 하기 전에 보트빌더를 생각했었어요. 브리즈번에 있는 보트빌더 학교를 가서. 보디빌더요? 아니요, 보트빌더요. 발음이... 처맞고 싶냐? 죄송합니다. 일단 보트빌더를 생각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너무 촉박해서 그냥 여기서 안정적으로 퍼스에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오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학생비자를 신청했고요.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요리학교를 들어갔죠. 요리학교에서 이제 2년이란 과정을 다 수료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다 따고 디플로마까지 하고 현재 졸업비자인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권 관련해서 해온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 영어 점수였던 것 같아요. 학생비자 신청할 때는 솔직히 영어 점수가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자체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공인 점수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비자를 어플라이 해야 될 때 영어 점수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점수가 갑자기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점수를 만들어 놨었는데 3일 뒤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다시 6.5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비자 만료까지 빨리 취득을 했어야 해서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먼저 직장을 찾아야죠. 그리고 직장을 찾으면서 인터뷰를 할 텐데,
인터뷰할 때 이제 스폰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에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제일 중요하고, 스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한데 그 경력을 먼저 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스폰을 들어가는 게 뭐 길면 1, 2년 이렇게 걸리니까 스폰을 들어가기까지가 그 1, 2년 뒤에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 비자가 더 따기 쉬워졌다 혹은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퍼스가 영주권 받기에 쉬운 도시 맞나요?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들이나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동부보다는 서부 퍼스가 더 영주권을 따기가 쉽다라고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호주에서 TO가 있는데, 줄 수 있는 TO가 있는데 서호주 쪽을 좀 많이 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퍼스에 살면 좋은 점. 뭐 제가 다른 도시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퍼스랑 동부랑 비교했을 때 뭐 퍼스가 좋다 동부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그래도 시드니에서 한 달은 있어 봤고 한 달 갖고 되겠냐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퍼스는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요. 멜버른은 뭐 하루에 뭐 사계절이 다 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여행 갔을 때도 뭐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바람 불고 갑자기 해가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는 약간 그런 게 좀 덜하다. 여름에는 진짜 비가 안 오고 완전 날씨가 너무 좋다 정도? 근데 퍼스는 날씨가 다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뭐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요? 시골이죠. 네. 할 게 없어요. 심심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도시 라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이 퍼스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 라이프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한인들하고 조금은 좀 떨어져서 제대로 해외 생활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퍼스 한인분들끼리 더 끈끈하지 않나요? 그쵸? 너무 없다 보니까 향수병 같은 거죠. 외국인들이랑만 지내다 보면 확실히 그 한국인의 정서, 문화 약간 이런 게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을 찾게 되는데, 또 퍼스가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게 되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퍼스에 있는 분들은 뭐 하면서 노시죠? 지금 저렇게 크리켓하고 놀고요, 푸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고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브런치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운동하고. 낚시랑 캠핑 좋아하면 퍼스만한 곳이 없죠. 낚시 캠핑 좋아한다 그럼 퍼스입니다. 애들이랑 종종 가는데 가면 맛있게 먹어요. 호주에 살면서 힘든 점 한번 공유해 주시죠.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라서. 자동 완성이 자동이요? 죽빵 먹고 싶냐? 예? 뭐 암튼 확실히 가족이랑 떨어져 사니까 외롭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지낸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외로운 건 살짝 있죠. 근데 뭐 그것도 잠깐이고, 어쩌다 한 번씩 외로울 때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한국에 있었어도 똑같은 거고. 이 영상을 통해 공개 구혼 한번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왜 호주 영주권을 원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워라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여기는 뭔가 여유가 생겨요. 뭐 한국에서의 삶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 경쟁해야 되고 뭔가 계속 발전해야 되고 뭔가 계속 발버둥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도태되고 비교당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해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런 약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발전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발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는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원할 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심만 버리면. 앞으로 요리로 영주권 도전하려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해도 이게 일이 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취미랑 일이랑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영주권 때문에 요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쉴 때 일해야 되고, 남들 일할 때 일해야 돼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워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려요. 워홀만큼 좋은 제도도 없고, 해외 생활을 해보는 거랑 한국에서 그냥 여행으로만 다니는 거랑 확실히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가치관이 조금 많이 변하신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 갈 때마다 지인들이나 뭐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게 뭘 꼭 해봐라 말하고 있습니다. 루프탑 제이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흔쾌히
흔쾌히. 제가 드리는 이 인터뷰 내용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약간 두루뭉실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약간 동기부여 혹은 짧게나마 약간 좀 워홀 혹은 영주권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인터뷰 흔쾌히 응해주셨으니까 제가 소정의 상품 드리고 갈게요. 야, 라면 가져가. 라면 가져가. 형, 근데 왜? 예전에 연기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무슨 연기 하신 거예요? 서프라이즈 주연 배우?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뭘로 나오셨어요? 뛰는 거. 까메오. 형, 고생하셨어요. 왜? 라면 가져가세요. 안 먹어. 왜요? 이거 레어예요 지금. 안 먹어. 마트에서 할인하는 거 산 건데. 나도 있어. 알겠어요. 아씨.